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여러분, 이 이름들 한 번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어디는 특별시고, 어디는 광역시고, 어디는 특별자치도일까요? 그냥 멋있어 보여서 붙인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는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동안 어떤 문제와 싸워왔는지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왜 따로 존재하는지 딱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건 행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뿌리부터 봅시다. 우리가 지금 쓰는 광역자치단체의 원형은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도, 한자로 길도자를 쓰는 그 도 체계입니다. 넓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큰 단위로 쪼개야겠죠. 그래서 조선은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과 현을 뒀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금도 익숙한 이 이름들이 벌써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구조가 너무 오래 이어지다 보니 대한민국 행정의 기본 감각 자체가 도 중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즉, 지금의 광역자치단체는 완전히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오래된 도체계를 시대에 맞게 계속 뜯어고쳐온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 도체계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도시입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람이 도시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산업이 생기고 공장이 서고 일자리가 도시에 집중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택, 교통, 상하수도, 학교. 이 모든 걸 도시 규모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데 넓은 도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속도가 안 났던 겁니다. 시골 마을 10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100만 명 도시를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이 시점부터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큰 도시는 도 아래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 하나가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게 됩니다. 가장 먼저 특별해진 도시. 서울입니다. 서울은 그냥 큰 도시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정치, 행정, 외교, 경제, 문화가 전부 이 한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일반적인 시와는 완전히 다른 지위를 갖게 됐고 특별시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특별시라는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국가의 중심이다. 쉽게 말해 서울은 너무 특별해서 이름부터 특별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서울 딱 하나뿐입니다. 이 유일함이 서울이 어떤 위치인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서울 다음은 어디였을까요?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도시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인구가 순식간에 몇 배로 불어납니다. 이제 도 전체 행정으로는 이 대도시들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직할시입니다. 직접 관할하는 도시라는 뜻이죠. 도에서 아예 떼어내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도시 모델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대도시는 도에 속한 하위 도시가 아니라 도와 별개로 움직이는 독자적인 행정 단위가 됐거든요. 도시가 도의 품을 떠나 스스로 서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시다. 왜 굳이 도시를 도에서 떼어냈을까요? 도시가 커지면 사람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도 같이 커집니다. 도로는 막히고 집은 부족하고 학교는 모자라고 민원은 폭주합니다. 그런데 이걸 멀리 있는 도청이 하나하나 처리하려면 너무 느립니다. 직할시는 바로 이 속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었습니다. 도청을 거치지 않고 도시가 직접 결정하고 직접 처리하니까 행정 속도와 대응력이 몰라보게 빨라졌습니다. 문제가 생긴 곳에서 바로 해결한다. 이게 직할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나옵니다. 1995년입니다. 이 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995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해입니다. 주민이 직접 자기 지역의 단체장을 뽑는 민선자치가 다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직할시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광역시로 바뀝니다. 부산직할시는 부산광역시로, 대구직할시는 대구광역시로. 이름이 싹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간판만 바꿔단 게 아닙니다. 도시가 이제 중앙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광역자치단체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관리받던 도시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도시로. 1995년 대한민국 지도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런데 1995년 이후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떼어내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합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농통합입니다. 예전에는 시와 군이 따로 놀았습니다. 도시는 시, 농촌은 군. 그런데 사람들의 실제 생활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군에 살면서 시로 출근하고 시에서 장을 보고 아이는 군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는데 삶은 이미 통합돼 있었던 거죠. 이 괴리를 없애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시와 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이 추진됩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분리해서 통합으로 방향을 튼 순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광역시라는 개념이 완전히 뿌리내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광역시는 도에 속한 큰 도시가 아닙니다. 도와 같은 급의 대등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시지만 행정체급은 도급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경상남도에 속해 있지 않아요. 경상남도와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독립된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이름만 보고 작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광역시는 이미 하나의 도시를 넘어 도에 맞먹는 행정권을 가진 거대한 단위인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2006년 대한민국 행정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실험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는 섬입니다. 육지와 뚝 떨어져 있고 관광산업 중심이라는 뚜렷한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발상이 나옵니다. 제주에는 일반도보다 훨씬 많은 자율성을 주자. 중앙정부가 시시콜콜 관여하지 말고 제주가 스스로 자기 정책을 설계하게 하자. 이게 특별자치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중앙에 있던 권한을 지역으로 실제로 넘겨준 분권 실험이었습니다. 제주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2년. 이번엔 아예 도시 하나를 통째로 새로 만듭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은 앞의 도시들과 출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부산이나 대구는 원래 있던 도시가 커진 경우죠. 그런데 세종은 애초에 행정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국가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에 맞춰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수도권에 모든 게 몰려있으니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옮기자. 그렇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일반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설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 꺼내든 가장 과감한 카드였습니다. 제주가 열어젖힌 특별자치도의 문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넓어집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뒤를 잇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거죠. 왜 강원과 전북이었을까요? 강원은 넓은 면적과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새만금 개발이라는 자기만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게 일반도보다 유연한 권한을 줘서 지역 발전을 더 빠르게 밀어붙이자는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행정구역은 단순히 경계선을 긋는 일이 아니라 그 지역의 발전 전략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를 한눈에 정리해 봅시다. 먼저 특별시, 서울 하나. 광역시는 6곳,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는 세종 하나. 특별자치도는 3곳, 제주, 강원, 전북. 그리고 일반도가 6곳,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전부 합쳐 17개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체계는 사실 오래된 도체계라는 지층 위에 도시화라는 지층, 지방자치라는 지층, 그리고 특별자치라는 지층이 100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지도 한 장이 사실은 100년의 역사책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행정구역을 바꿔온 걸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도시로 몰리고 도시는 더 커지고 어떤 지역은 사람이 빠져나가 소멸을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고민이 전부 달라졌어요. 어떤 곳은 수도 기능이 필요했고 어떤 곳은 대도시 행정이 필요했고 어떤 곳은 특별한 개발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계속 움직이는 한 행정구역도 계속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딱 한 줄로 꿰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도에서 출발해서 도시가 커지자 직할시로 떼어내고 지방자치와 함께 광역시로 자리잡고 이제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로 진화하고 있다. 도, 직할시, 광역시, 특별자치. 이 네 단어의 순서가 곧 대한민국 현대사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그냥 딱딱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이제 이 이름들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시나요? 이건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도시로 사람이 몰리던 시대, 지역이 스스로 서기 시작하던 시대,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풀어보려 몸부림치는 오늘까지 그 모든 시대가 이 이름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결국 역사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실제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더 쉽고 실전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뉴스앤스토리 역사 바로 보기였습니다.